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제가 제 인생의 멘토를 찾았어요. 자, 읽고 또 읽으려고 원서로도 또 오더를 하고 주문을 하고 또 한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 책입니다. 자, 오늘 책은 디즈니만이 하는 것, 저자는 디즈니 CEO 밥 에이거이십니다. 자, ABC 방송국에서 말단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승진을 거듭하고 또 디즈니가 ABC 방송국을 인수를 하면서 2인자로 계속 디즈니에서도 일을 하시다가 마이클 아이즈너 다음으로 CEO에 임명이 되셔서 2005년쯤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세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까지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이분이 뭐 멋있다, 뭐 최고의 CEO다, 25인의 그 세계적인 힘을 가진 CEO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집어 들고는 첫 장에 이 문장에 제가 탁 꽂혀가지고요. 항상 정직하고 고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할 때조차도 이게 가슴에 확 박혀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틀에 걸쳐서 책을 진짜 잠도 안 자고 못 자고 꼭꼭 씹어가면서 읽고 또 마음에 담고 또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인터뷰도 보고 그랬거든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대선 출마 안 할 거냐고, 당신이 정말 한다면 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자, 이분의 인생이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신 결과와 그리고 증거가 이분의 철학과 그리고 인품을 증명을 하는데요. 자, 이런 삶을 특히나 이 비즈니스, 거기다 LA 헐리우드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 CEO급에서 정말 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캐릭터가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 정도를 가도, 진심을 다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도 이렇게 통하는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보면서 헐리우드에서 통하는 리더십이라니 하면서 너무너무 매력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에 끊임없이 빠져들었는데요. 자,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프롤로그에는 밥 아이거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사업체를 운영하든 팀을 운영하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꼭 이 책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면서 5가지 바탕이 되는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첫 번째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는 것. 두 번째는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호기심을 배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 네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이게 또 디즈니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또 5번째는 항상 정직하고 고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럼으로써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할 때조차도 라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사례와 함께 본인의 진심을 담은 결정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를 스토리텔링 정말 잘 하시거든요. 자, 디즈니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링 회사잖아요. 그 CEO답더라고요. 자, 그 회사를 15년 동안 또 일을 45년 동안 하신 분이 이끌어 나갈 때 정말 중요했던, 본인이 45년 동안 일하면서 좋은 리더들을 또 멘토를 모시면서 배웠던 리더십이 10가지 대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분의 언어로 잠깐 소개를 하면, 자, 현대의 청중을 사로잡는 동시에 100년 역사를 가진 브랜드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일상적으로 굉장히 고심해 왔다. 나는 그 브랜드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사려 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쩌면 모든 것이 종반전으로 향해 가는 지금,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의 10가지 대원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나에게 도움이 되었듯이 독자 여러분께도 유용하길 바란다.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제작에 수반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즉각 해결하는 방법과
또 정말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극한의 업무량을 견뎌내는 법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익힌 근면함은 지금까지도 든든한 내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근면함을 밑에 든든하게 깔고 우리도 이 10가지 원칙을 기둥 삼아서 한번 이끌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0가지 원칙을 나열하면 낙관주의, 용기, 명확한 초점, 그리고 진정성, 완벽주의, 그리고 6번째는 사려 깊음, 그리고 공정성, 호기심, 그리고 결단력, 마지막 고결함인데요. 이 10가지 원칙 중에서 제가 제 마음에 정말 담기고 또 울렸던 3가지를 골라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마음에 이게 확 꽂혔던 원칙 중에 하나, 고결함인데요. 저는 사실 리더십에서 고결함이란 단어를 책에서 아직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결단력, 뭐 완벽주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결함, 이 리더십에서 고결함을 언급하시는 분은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 책에서 언급하시는 진정한 품성, 그리고 품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분의 어마어마한 업적에 녹아내렸던 진정한 진심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디즈니가 인수합병을 많이 해냈는데 스티브 잡스의 픽서, 21st Century, 뭐 폭스, 마블 뭐 이렇게 대단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실 때 이 협상 능력이 좀 남달랐거든요. 저는 협상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그분의 처음은 존중이었어요. 자, 1화를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스티브 잡스와 어떻게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는지 그런 계기를 디즈니의 CEO가 처음 되시고 나서 처음 시도한 인수합병이 스티브 잡스의 회사 픽서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CEO인 마크 아이스너 그분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픽서와의 관계에서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였어요. 우리 CEO께서 첫 임무는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관계를 좋게 하고 나니 인수를 이렇게 넌저시 던졌대요. 진심으로 이 회사의 값어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협상 금액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 회사의 문화, 픽사의 문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디즈니로서는 되게 큰 결정이었거든요. 왜냐면 디즈니는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회사라서 픽사의 자유로움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시고 자유로운 픽사, 그 회사 문화를 지속시키면서도 디즈니 산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협상이 진짜 대가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자, 거기다가 협상을 공표하기 1시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우리 산책하자 하시면서 근데 내가 최장함이 재발을 했대. 그래서 너에게 딜을 깰 지금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이 졸업할 시간 동안 4년 동안 난 정말 살아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셨대요. 너무 진짜 퍼스널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난 이 딜을 깨지 않을 거다. 열심히 치료받고 한번 함께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은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사실은 그냥 CEO면은 이 돈을 더 깎을 수 있을까? 이 딜을 깨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전 진짜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협상은 밀고 당기니까 밀고 당기기도 하시지만 스티브 잡스의 코멘트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한 말은 지키고 또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마블 인수를 적극 도와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깊은 대화와 우정을 나눴다고 하니까. 자, 책의 문장을 이제 인용을 하면 어떤 기업이든 품질과 고결함 그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품질과 고결함이란 구성원과 제품 모두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회사의 성공은 크고 작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와, 그죠? 자, 이게 바로 고결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스티브 잡스와 방향이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최고의 품질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고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CEO신데요. 전 문장 하나가 다 진짜 주옥 같았어요. 그런 존중하는 협상, 고결한 정직한 삶을 사는 철학을 비즈니스로도 승화를 시키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 마음에 들어왔던 원칙은 진정성인데요. 자, 항상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상황에 임해야 한다. 어떤 것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진실과 진정성은 존중과 그리고 신뢰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 원칙을 비즈니스 세계에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책 문장을 인용을 하면 자, 그가 마블을 인수 합병할 때였어요. 마블은 디즈니에 넘기는데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할 방법은 그 자신, 마블의 CEO를 부르시는 거죠. 자,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거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매번 협상이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이 있었고 길고 긴 시간 동안 밀고 당기는 과정에 거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인 계약의 성사 여부는 매번 인간적인 요소에 좌우되었다. 인간적인 요소. 이제 인간적인 진실성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상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과소평가한다. 적절한 존중은 앞길을 밝혀주지만 존중의 부재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 자, 장기적 신뢰 상실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단기적 소득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처음에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못할 약속을 던지고 그리고 사인을 하고 나서 말을 바꾸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짓은 장기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 세상에 눈앞에 이익만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참 보석과 같은 분이셨다는 그런 생각과 그 보석 같은 인품이 통했다는 거에 저는 그냥 혼자 마음이 되게 좋았었어요. 자, 마블도 그리고 21세기 폭스 인수 시에도 조건은 밥 아이거가 꼭 CEO로 있어줘야 넘겠다 하는 조항이 붙을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밥 아이거가 정말 그분을 믿고 인수 합병을 했다는 너무나 놀랄만한 업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그냥 피스처럼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대체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벼워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진심과 그리고 고결함이 통한다는 거, 또 15년 동안 통해지고 있었다는 거, 하물며 그 괴짜라고 불렸던 스티브 잡조차도 진정성이 이렇게 진심으로 정직으로 통하는 비즈니스가 전 진짜 많아지길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제 마음에 들어왔던 원칙은 결단력이었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시의적절하게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리더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리더가 늘 우유부단하면 조직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리더는 그 회사의 전형이다,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당신의 가치, 그 고결함과 품위 그리고 정직에 대한 인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회사의 가치를 대표한다. 자, 7명이든 25만 명이 조직의 수장이든 마찬가지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곧 회사와 조직에 대한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을 둘 때는 능력뿐만 아니라 품성도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품성 그리고 직업 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마땅히 갖춰야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드물게 눈에 띄는 훌륭한 자질이다. 드물다는 거죠. 일하는 것도 잘하지만 이런 자질까지 갖춘다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더로서 그런 구성원들에게 그런 자질을 찾아야 하고 또 육성시켜야 하고 트레이닝도 시켜야 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리더십을 해왔는지는 제가 첫 장에 나오는 1화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디즈니랜드의 수건 사업, 18년이나 걸린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자, 상하이의 디즈니랜드가 완공식을 할 무렵이었대요. 자, 18년이나 걸렸으니까 그 얼마나 큰 이벤트였겠어요. 그때 상하이에 계셨대요. 중요한 투어를 하고 계셨는데 그 투어 중에 갑자기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소식을 보고를 받으셨대요. 뭔고 하니 디즈니랜드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악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날 2살 아이가 비치에서 수영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모래놀이를 하다가 물들어 잠깐 거기 갔다가 엘리게이터한테 이렇게 잡혀갔다고 해요.
전 둘째가 아기가 2살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읽고 어떡하니 막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도 할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니까 정말 내 자녀를 둔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고를 대처를 하셨어요. 자, 아이를 잃은 부모께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와 위로를 하고 정말 어떻게 본인이 도울 수 있는지 그렇게 묻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 아빠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런데 다른 아이에게, 다른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진짜 디즈니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대기업의 수장이 직접 이런 전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디즈니에서 일하는 아무나가 이렇게 대리인으로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시고 이제 법무팀에서도 이걸 막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10몇 년 동안 같이 일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험한 걸 아나 법무팀으로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전화번호를 공유를 하고 또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정말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막 렌즈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만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맨하탄의 두 배의 면적이래요. 디즈니랜드 거기에 자, 악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로프로 다 공사를 해서 며칠 만에 그것도 이제 다 공사를 하시고 절대 이 근처로 가지 마라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또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내가 조치를 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인터뷰에서 북미에서 보지 못한 이런 겸손함이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 진짜 다 왔었어요. 근데 본인의 철학이셨더라고요. 책을 제가 인용을 좀 하면 리더는 겸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된 척하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또한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영이 서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제껏 내가 이 교훈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 점에 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 행태보다 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 진정한 권위와 리더십은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가장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주옥같지 않습니까? 진짜 한 줄 한 줄이 정말.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생활이 하루가 궁금했어요. 4시 15분에 기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꼭 운동과 독서와 사색을 하는 시간을 일하기 전에 이제 꼭 하신대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나의 창의력과 생산력이 이 정도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한 독서광이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독서해야 되는 이유를 또 제 멘토에서 또 찾았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책의 주옥 같은 문장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무엇인가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무언가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라. 자,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라 라고 하시면서 리더는 그만큼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리더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끝까지 듣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한 경영자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분이 이렇게 큰 인물이 됐는데도 자꾸 겸손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지를 이 마지막 부분에 봤어요. 나에게 막강한 힘이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온 세상이 부추기더라도 본질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비결이라는 얘기다. 세상이 하는 말을 지나치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마에 자신의 직함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삶의 방향은 사라진 것이다. 삶의 여정,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나는 언제나 지금까지의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실은 아주 어렵지만 가장 필수적인 교훈으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디즈니의 CEO를 15년 동안 계시면서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분으로 남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의 절정은 진정한 고결함,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움직이는 것은 리더십의 비밀병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비밀병기는 뭐 자신의 직감을 믿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회사는 내가 믿는, 당신이 믿는 가치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진짜 책을 소개하려니까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주옥 같아가지고 진짜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을 정도로 마음이 진짜 울컥울컥 하면서 정리하기가 힘든 책이었었어요. 왜냐면 지금 세상 2020년에 눈앞의 이익이 우선이고 신뢰와 사람과의 관계의 무게가 굉장히 퇴색되어 온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 또 그분의 책을 읽어서 전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돈은 얻을 수가 있지만 사람을 얻을 수는 없겠다라는 저의 평소 신념과 맞닿아서 이분이 이렇게 톡닥톡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읽고 또 보는 내내 진짜 행복하고, 또 조언이었잖아요. 좋은 사람을 주변으로 채워라 라고 하신 거,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난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과 또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한 번 읽으세요. 100번 읽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또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인생의 끝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바람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인생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또 다른 기업가 파타고니아 의류회사의 회장님 자서전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자, 깊은 철학을 가지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더 성공하고 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